예, 7월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여야 3당이 어떤 합의도 내놓지 못하면서 추경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대로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두고 여야 간의 친일 프레임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상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정치권 규탄을 하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또 친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소모적 논쟁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습니다만, 김 의원님. 이게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베 총리가 저희 경제 침략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저희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결정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그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이용했던 것이 끝났다면 정상으로 좀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시쳇말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에서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국제 언론에서도 외신에서는 지금 아베 총리의 이런 주장이 부당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모적인 논쟁이라기보다는 바로 세우는 과정이다. 한일 관계를 좀 바로 세우는 과정 아니겠나 싶습니다. 개인이 소송한 것을 가지고 사법부의 판단을 일본 정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실은 내정 간섭이고요. 식민지 시대, 식민지 본국으로서 여전히 대한민국을 식민지 국가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마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일본에 네. 던지는 메시지야 소모적 내용이 될 수 없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국당과 민주당 간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한국당이 보시는지.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여야 5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합의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 합의문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런 네.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요. 예, 저희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당장 위기 상황에서 동분서주하고 있고 또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더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에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친일 또는 반일 논쟁으로 번지고 있어가지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적어도 지금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일본하고 친하다는 것이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여당은 야당에 대해서 신친일 공세를 펴고 야당은 여당을 상대로 해서 또 역친일 공세를 펴고 하는 걸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야당에서는 내세우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한일 두 정부 간의 사실상의 이 적대적 공생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아닌가. 겉으로는 싸우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은 각자가 서로 상대 정부의 국내 정치의 입지를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 한국당에서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경제 심판론, 경제 실정을 빌미로 한 정권 심판론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 반일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일본 아베 정부는 참여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한국과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일 간의 이 반일 캠페인을 벌이면서 아베 총리 정부는 참여 선거에서 우리 정부 도움을 받은 형태가 되어버렸고 거꾸로 또 우리 정부는 내년 선거에서 이 구도가 장기화되면은 한일 간의 갈등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면은 아베 정부가 우리 민주당 정부의 선거 구도를 도와주는 꼴이 아닌가. 서로 싸우지만 내부적으로는 서로 정치적으로는 도와주는 관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것이 한국당의 생각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을 친일 공세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이번 이 수출 규제 문제를 국내 정치적인 부분과 결부시켜서 해석을 하고 그래서 그런 대응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좀 불가피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조국 수석이 SNS에 올린 글이
40여 건에 달합니다. 44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과도한 여론 선동이냐 혹은 적절한 대응이냐 여권 내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 의원님 김현 의원님 어떤 의견이신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3일부터 총 44건이면 하루 평균 한 3번 정도, 3번에서 4번 정도 올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직접 직접 의견을 개진한 것도 있고 내지는 뭐 기사를 링크한 것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뭐 제가 볼 때는 과도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역할이 이제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문제와 뭐 인사 검증 것도 있지만 민정이라는 것은 국민의 민심을 살피고 그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들여다보는 것도 민정수석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내정 간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법률을 다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참모로서 법률을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이 예.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점을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온당한 처사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공격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나라의 경우는 뭐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SNS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예. 하는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민정수석의 역할에 알수 대해서 있다. 좀 음습하고 옛날처럼 권력을 향유했던 시절의 민정수석의 역할과 비교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에 다름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김 의원님, 그 민심을 살펴서 대통령께 직접 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저렇게 SNS를 할 때 어떤 소통 창구를 통해서 국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그건 어떻게 저는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국민들과 정보가 소통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방식도 있지만 예. 국민들의 민심을 살펴서 언론에 나오는 민심을 본인이 또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대단히 적절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좀 그 대통령 비서는 대외적으로는 책임을 안 지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 비서들은 저렇게 나서질 않았죠. 굉장히 이례적이죠. 조국 수석의 지금 행보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좀 전에 이제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의 소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률 문제는 사실 이번에 한일 협정에서 그게 배상이냐 보상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법 논리를 이야기한 게 사실상 거의 이제 다고 나머지는 다 정치적인 문제, 외교 안보 문제, 뭐 남북 문제, 또 뭐 경제 문제, 심지어 나중에 스포츠 문제, 뭐 영화 문제까지도 민정수석이 다 SNS를 통해서 이제 거론을 해서요. 대통령의 만개 친남도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비서가 공개적으로 거의 안 건드리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만개 친남의 그런 이제 형태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논리도 이 그 한일 관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은 선이고 그것과 생각이 다른 거는 악이고 선악 이분법으로 딱 이제 구분하고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이거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뭐 경부 여당은 애국이고 그 비판하는 거는 매국이고 심지어 뭐 이적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적이라고 하는 건 일본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한미일 삼각 동맹의 한 축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 정부에 대해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적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논리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 야당의 비판은 이제 당연한 것이고 정부 여당 내부에서도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예. 청와대가 이렇게 특정 비서가 이렇게 나서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청와대 목소리가 커질수록 여당의 존재감은 더 희미해지는 게 역대 정권의 그런 현실이거든요. 존재감이 없어지고 위축되고 거기다가 또 이 민정수석의 여러 가지 메시지가 야당을 집요하게 계속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그 국회 운영을 원만하게 해나가고 지금 추경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 야당하고 굉장히 속이 끓지만은 참아가면서 잘 끌고 가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오히려 계속 야당에 대해서 자극하고 격발시키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여당 안에서도 이거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예.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지금
조국 수석이 이런 표현을 하고 SNS를 하면 그러니까 여당 집권 여당과의 관계가 위축된다고 했는데요. 저는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해찬 대표가 여야 5당 대표의 만남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제안했고 그것을 한교안 대표가 받아들여서 사개 합의문을 그러니까 공동 발표문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지금 부품 소재의 국산화나 아니면은 일본의 그런 그 무리한 침략에 대해서도 대응 기구를 만들어서 매일같이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수석의 그 SNS 몇 개 올린다고 하루에 몇 가지를 올린다고 해가지고 집권 여당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손 놓고 있거나 다른 말을 하거나 다른 박자를 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예. 당정청이 한 목소리로 지금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예.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이분법적인 태도, 친일이냐 반일이냐라는 그런 것이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그 윤호중 사무총장 얘기 발언도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그렇게 겁니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다 그런 그러니까 내용이 개인적으로 SNS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 애국이냐, 이적이냐라는 야당의 공격이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해석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일본에서도 이런 페이스북을 보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한 건 맞지만 예. 어쨌든 개인적인 활동에 대해서 이견을 다른 건 아닙니다. 네. 조국 수석 스스로도 뭐 SNS 여론전 중단하고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건 뭐 그동안에 좀 여론이 좀 너무 좀 시끄럽게 들끓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잠재우겠다라는 취지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이제 볼턴 미국에서 들어오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WTO에서도 논의가 예. 논의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까지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고 공분하는 내용을 어쨌든 소통하기 위해서 SNS상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라면 지금부터 23, 24 이 기간 동안에는 국제적인 흐름이나 또는 미국에서의 그런 역할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또 시간적으로 좀 여유를 갖고 보겠다라는 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한일 갈등이 굉장히 악화의路를 걷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해서 국면이 전환될 때마다 발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어제 나온 국정 지지율을 보니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대일 관련 메시지에 국민들이 호응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부분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초기에 80% 가까이 올라갔다가 계속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40% 중반까지 그 밑에까지도 이제 내려온 적도 있고 그런데 지지 계층들이 많이 빠져나갔죠. 아무래도 이제 주된 이유는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뭐 민생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주 원인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빠져나갔던 지지 계층들이 이런 그 반일 캠페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다시 돌아오는 다시 이제 붙잡아두는 그런 이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반면에 또 이제 야당은 이 국면에서 정부가 일본도 비판하지만 정부 여당이 일본도 비판하지만은 또 한국당에 대해서 이제 반일 프레임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그 공세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그런 것이 한국당의 지지율이 약간 빠지는 그런 효과에도 이제 같이 동시에 이제 영향을 좀 준 것 같고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말고도 올 초 전당대회를 통해서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로 한 10% 이상이 쭉 올랐다가 그러니까 그 컨벤션 효과랄지 또는 뉴페이스 효과랄지 이런 걸 통해서 올랐던 것이 그 뒤에 뭐 그 국민들이 기대했던 뭐 뚜렷한 거 새로운 거 뭔가 이렇게 국민들의 고민과 걱정을 해결해주는 그런 이제 결과물을 잘 못 내놓고 실제 상황에서는 당 안팎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설화, 막말 논란 이런 거 거기다 이제 황 대표 본인도 또 의도하지 않게 그런 것이 또 말리고 이런 것들이 지지율 정체 그래서 조금씩 빠지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고 있어가지고 황 대표나 한국당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를 당 일각에서 이 체제로 지금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위기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확산되지 않게 하려면은 이 시점에서 뭔가 또 다른 좀 새로운 대책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 의원께서 분석을 했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일본과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말 오랫동안
연결되어 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축구를 볼 때도 한일전에 임하면 그것의 국력이 모아지지 않습니까? 무조건 묻지 마 대한민국 이렇게 응원을 하는 게 지금 국민들의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 정도로 일본에 대한 감정은 그러니까 좋을 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광객도 굉장히 700만 명이나 예. 가는 게 이제 저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문화나 내지는 일본이 갖고 있는 관광 인프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현 시점에서는 부당하게 침략을 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 국민들이 판단할 때 일본이 잘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여론이 72%입니다. 동참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27%고요. 그렇다면 현 주소를 정확하게 좀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게 대통령이 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주권 국가로서 할 말씀을 하기 때문에 또는 정부가 발빠르게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여론에서 밀리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보복 조치를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통위에서 못하도록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막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야 5당 대표가 만나서 발표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고요. 또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럼 추경안을 제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부품 소재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3천억의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요구 조건을 들면서 지금 추경안 처리를 안 하고 있고요. 이런 점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난 16년도에 이 대한민국이 나라답지 못했던 것에 분노를 느꼈고 지금 일본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감정은 일본 국민에 대한 감정이 아닙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부당하게 내정 간섭을 하고 경제 침략을 하고 있다는 이 지점이고요. 그것이 야당이 특히 자유한국당이 좀 국적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실은 일본에게 좀 우리가 단결해서 일본과 저항을 하고 일본에게 맞서야 되는데 일본 편에 서서 혹시 얘기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급락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국회가 일본 이번 이 문제만은 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3당 원내대표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 만났는데 추경 처리와 관련해서 7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또 불발됐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또 서로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계속 주장만 하다가 또 이렇게 끝나는 시간이 됐는데 7월 임시국회까지도 또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벌써 나오거든요. 이 어제 논의 무산된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인영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가 잘하면은 좀 순항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거의 이제는 무산되어가는 상황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6월 임시국회의 대치 갈등 이슈가 지금 7월 임시국회 논의 과정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당에서는 추경 처리하면서 정경두 회의만 처리해 주자. 그래서 2포인트 7월 국회를 하자.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은 그 목선 입항 국정조사라도 받아줘라. 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못 받아준다. 둘 다 못 받아준다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7월 국회 일정 자체가 잘 안 잡히고 있는데 여당이 6월 국회도 사실은 추경국회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을 정도로 거기에 이제 매진을 했는데 이제 그 무산됐고 7월 국회라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8월은 국회 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정기국회 준비 기간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전혀 안 열린 건 아니지만 가끔씩 열린 적도 있지만 대개 안 열렸기 때문에 7월 국회 중에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7월 국회 처리 전망도 굉장히 어둡고 처리된다 하더라도 원래 추경이라는 거는 정기국회에 가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건너뛰는 징검다리 예산이었거든 추경이. 되게 하면 4월, 5월 이쯤에 하고 이제 지금 정기국회로 넘어갔는데 지금 7월까지 와서 7월에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대로 개혁 법안이 처리가 안 되니까 했던 표현이 불어터진 국수 이야기를 했었는데 7월에 처리된다 하더라도 이 예산은 추경은 거의 불어터진 국수가 될 판인데 그것도 지금 전망이 안 보이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올 들어와서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아마 제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기국회 때까지 뭐 기록을 세우게 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예, 김 의원님, 야당은 양보를 하지 않을 태생 같아요. 특히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또 국정조사 관련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당 쪽은 어떻습니까? 이거 조금 그냥 받아들일까? 이런 여론은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이 예. 이제 이전에도 한번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자동 폐기가 됐는데요. 예. 이 문제가 과연 해임 건의안 거리가 되느냐라는 그 기본 출발선부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소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군이 경계태세를 강화시키고 또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면 되는 거거든요. 목선이 내려와서 뚫렸다고 예를 경계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장관을 해임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장관 해임안이 제출됩니다. 이것은 명백히 국정 발목 잡기고요. 특히 한일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일전이 이게 안보 문제랑도 지소미아하고도 연결이 돼서 지금 연장할 거냐 아니면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볼 때 또는 북한 정부가 볼 때 과연 한국 야당이 이 국정 운영을 원만히 하는 데에 협조적이냐 아니냐도 굉장히 저희를 볼 때의 판단의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역으로 볼 때 아베 총리가 볼 때 자유한국당이 정말 감사할 거고 박수를 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채택하기로 했던 결의안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경두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고리로 해서요. 이거는 여야 5당 대표가 만났을 때, 대통령과 만났을 때 그 부분은 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임 건의안이라 일본에 대해서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거대로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이해찬 대표님이 다녀와서 얘기했지만 추경안에 대해서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경제가 어렵다 또는 일본이 그렇게 공격해 오는데 기민하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 정신에 녹아갔다면 저는 그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장관 문제는 지금 일본의 WTO로 지금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르면 8월 초에 그 화이트리스트의 제외 문제가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자꾸 어긋장을 내는 것 자체가 일본 정권이 볼 때는 굉장히 고맙고 그래서 더 과도한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엑스맨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라는 게 저희 이 국민들 속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자유한국당이 논란을 만들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논란을 피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바대로 좀 진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외통에서는 정경두 장관은 해임 사유가 쌓였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취임 이후부터 계속 그런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 안보에 대해서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쌓여왔고 야당의 비판도 계속 그 해임 경질 요구가 계속 이어져 왔고 최근에도 또 아시는 것처럼 목선 입학 문제라든가 또 허위 자수 문제 같은 거 그에 대한 대책, 은폐 의혹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여권 안에서도 사실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일부 보도에 보면 청와대에서도 후임자를 찾고 있는데 후임 찾는 게 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이 거취에 대해서 청와대 안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정부 여당이나 청와대의 고민을 이해하는 부분은 국회에서 이 해임 건의안 처리 표결 절차를 동의해 줄 경우에 실제로 표결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당들은 당연히 공동으로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공동으로 지금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고 나머지 야당들도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결 들어가면 가결될 가능성이 있고 가결되면은 정경두 장관 개인이 해임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권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는 부분을 청와대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고민은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회의에 못 올리는 것 같으면은 야당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우리가 경질할 수 있다. 아니면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 달라. 그건 그대로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추경안은 빨리 처리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 절충안도 지금 시도를 안 하고 있는 데서 지금 야당하고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 본회의 일정은 못 잡더라도 상임위 차원에서 할 일은 다 좀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예결위 추경안 심사마저 스톱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1,200억 원 증액, 일본의 수출 규제 부분 때문에 1,200억 원 증액을 원래는 요구를 했다가
갑자기 8천억 원을 증액을 요구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못했다라는 게 일단 예결위원장의 입장인 것 같은데 뭐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못했다라기보다는 예. 상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일본의 경제 침략이 1차가 있었고 지금 2차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결정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정나지 않았는데 세세한 얘기를 먼저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주장을 하는 야당의 주장이 외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외교라는 것이 상대가 있는데요. 그것이 국내 정치도 아니고요. 상대랑 정말 이것이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라고 할 만큼 피 터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야당이 공개하라라고 정부에게 압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집권 여당을 9년이나 한 자유한국당이 할 일인가. 그래서 이적행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정치인이라고 해서 알고 싶은 것을 다 알아야 된다. 좀 알고 싶은 것도 좀 참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 8천억 원이다, 또 뭐 3천억 원에서 또 내지는 1,200억 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피해 규모가 사실은 지금 불어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 정도로 상황이 일본이 경제적으로 압박해 들어오는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까지 감안한다라면 야당이 지금 일본 입장을 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국내 경제 상황, 그다음에 국내 기업 그리고 우리가 이때 위기가 기회이다 할 때 좀 이렇게 그 국산화를 위한 노력을 시키고요. 일본에게 사실상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정치권이 좀 한 목소리로 화답해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본이 2차 그 경제 규제가 아직 가시화 안 됐는데 왜 내용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한 거는 한국당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규제가 가시화 안 됐는데 왜 1차 규제 때 1,200이라고 이야기했다가 2차 규제가 지금 이제 그 예상이 되니까 3천억 또는 5천억, 8천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차 규제 가시화 안 됐는데 왜 금액이 늘어나느냐. 한국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금액 늘어나는 게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설명해라. 예.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3천억 늘어났다가 5천억 늘어났다가 8천억 늘어났다 이게 아니고 그냥 반일 공세의 한 부분으로 정치적으로 그냥 금액만 이야기하고 내용은 없는 거다. 국민 혈세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건데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달라고 한 대로 다 주면 그 국회 직무유기, 야당의 직무유기 아니냐라는 게 입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고 설명할 수 없으면 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게 야당의 거라고 주장인 생각이 거죠. 듭니다. 예, 예, 자,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글쎄요, 이 혁신위원회 구성 또 혁신위원장 사퇴 국면에서 계속 그런 안의 내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최고위원 회의 그리고 그 위에 벌어졌던 장면들 화면 보시고요. 계속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전문가들은 당공 혁신위가 특정 인사의 산하기관임을 반증하는 겁니다. 네 번째, 허위사실 유포 그만하십시오. 말씀입니까 지금 총장? 누가 윤석 인사를 대변했다는 겁니까? 일단 이런 명분이 없으니까 관식적이네. 아니 어떻게 본인이 지금 명분이 있고 남에다 지금 명분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저희 못 나갑니다. 못 지나갑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야! 왜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없습니까? 민기 아니에요. 예, 김 의원님 정말 저런 장면은 국회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요. 예. 일단은 이제 추석까지 10%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거취를 표명하겠다라고 예전에 이제 손학규 대표께서 얘기를 했고 지금 두 번째는 혁신위원회가 지금 가동이 지금 안 되고 그러니까 그만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바미당도 문제지만 민평당도 뭐 변화와 희망에 대한 정치 연대를 만들어서 또 그 안도 복잡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바미당과 민평당이 총선을 앞두고 이합집산의 과정을 밟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뭐 혁신위원이 쓰러져서 그러니까 병원에 실려가고 또 오신환 원내대표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문제를 하는데 말씀대로 정치가 좀 정치다워야 되는데 명분과 실리도 없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결국은
개인적인 그런 이해관계,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정치가 아니라 그 소속되어 있는 세력, 집단의 이익과 이해 또는 개인이 계속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할 수 있을 건가 없을 건가 이것을 두고 저런 모습이 비춰지는데 굉장히 민망할 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정치권의 저런 태도 때문에 민병두원이 세비 반납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큰 당은 사실 크게 한판 싸우고 그냥 정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작은 당은 작은 일 가지고 계속 싸우면 정리가 안 되는 이런 이제 형태가 정당의 그동안의 그 어떤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당의 규모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작은 일로 가지고 계속 서로 싸우는데 해결은 안 되고 서로 상처는 깊어지고 당 안으로 골마지고 그런 그 이제 크게 갈등 구조는 그 유승민 안철수계는 보수 통합을 하고 싶어 하고, 또 국민의당 호남계는 또 진보 통합 쪽에 이제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또 그 지금 당권파인 손학규 대표 중심으로 해서는 자력갱생 또 독자 노선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손학규 대표 그 hin실성 없는 독자 노선 그 접고 그 두 개 이슈만 가지고 빨리 합의 이혼을 하자, 모양 좋게. 총선 때 같이 갈 수 없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다른 변수까지 같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합의 이혼을 위한 협의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 이제 뭐 저런 이제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갈등만 깊어지고 있는데, 참 바른미래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 중에 제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떻게든 빨리 이 이슈는 단순하니까 이 문제를 당사자끼리 마주 앉아가지고 냉정하게 협의해서 딱 정리해내야 그 다음에 내년 그 이후에 또 전체적인 정계 개편의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까지 이제 빨리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현정 국회의원, 조혜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